2025년 6월 4일까지 정규재 씨는 너무나 바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 측으로 넘어간 정규재, 그래서 그랬던 것이죠. 정규재 씨의 말머리를 활용하면 말하자면 월북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6월 3일까지 보궐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안에 정규재는 이재명 민주당의 꿀단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 씨가 바빴던 것이죠. 역시 또 말하자면 말머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각종 노동자 대회에도 나가야 됐고, 청년 동맹에 가서도 말을 해야 됐고, 민중대회에도 나가고, 이런 데 나가서 선전선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그의 페이스북 그걸 이후로는 정말 너무 바빠서 페이스북을 비워둘 정도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로 이 5월 31일 이후, 그러면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 며칠 사이에 정규재 씨가 얼마나 맹활약을 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구글에서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픽스라고 알고 계시죠? 여기서 2일 전 이런 것은 이제 지금 그 6월 6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스픽스에서 조회수가 57,000회 이렇게 나온 영상입니다. 정규재 폭로, 드러난 국민의힘 노림수, 이낙연이 그래서 함께 했구나. 그러니까 6월 4일까지도 여전히 이재명을 위한 이런 방송을 했던 걸 알 수 있죠. 또 6월 3일 MBC 뉴스, 망상에 가위 눌린 보수, 투표율 본 정규재 불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회수가 20만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규재 인기가 치솟고 있다. 6월 3일에도 이제 같은 6월 3일에 보면 MBC 뉴스, 유시민과 정규재가 보는 오늘 선거 관전 포인트. 그러니 선거 당일에도 이렇게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맹활약을 했죠. 이때 조회수가 74만 회 나왔습니다. 유시민 당선 후에도 저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고 정규재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을 표현한 거다. 선거일입니다. MBC 뉴스 데스크 21만 회. 여기에 출연한 사람들을 보면 유시민, 그리고 정규재, 조경태,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나갔는데 특히 정규재의 이름이 제목에 뽑혔다. 이것이 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선거일 MBC 뉴스, 유시민이 현실 부정이라고 하니까 정규재가 병적 상태. 뭐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나 보수 쪽을 비난하는 것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게 조회수 22만 회. 정규재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말 든든한 믿을만한 선거운동원이었다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봤죠. 정규제 폭로. 그 다음에 6월 3일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국민의힘 당원들 충격이 상당할 거다. 보수 재편은 누가 할 건가 하는 MBC 뉴스, 여기도 정규제로 검색을 해서 나온 거니까 이 조회수가 132만 회, 6월 3일 선거일 당일입니다. 유시민을 놀래킨 정규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회수 256만 회. 그런데 보니까 자막이 이런 게 나옵니다. 대구, 경북, 국민의힘의 진짜 보수 감별법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인데 5.18 내란숙에 전두환이 보수 감별의 기본이라니, 기준이라니 이렇게 했죠. 기준이라니. 그래 여기 보면 정규제 주필이 작정하고 맹폭한 대구 경북. 요 선거 무렵에 이거는 이제 다시 옮겨 놓은 것인데 보니까 6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정규제 씨가 한 거는 대구 경북을 정말 아주 못 쓸 곳으로,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이렇게 야유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 영상들, 쇼트 이런 게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진짜 심각, 정규제의 촌철 살인, 이것도 조회수 36만 회. 6월 3일 MBC 뉴스 보면은 대구 경북 문제가 가장 크다. 보수 원로의 본진 맹폭. 이게 정규제 씨입니다. 역시 16만 회. 정규제 주필이 작정하고 맹폭한 대구 경북. 이게 또 다른 데서 이것을 이런 영상을 선거일 직전에 대량 링크를 하면서 살포했다고 할까? 이런 걸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108만 회. 그 다음에 같은 선거일 이재명 마냥 기뻐하기엔 어려운 상황. 김문수 승복 선언은 언제? MBC 뉴스 12만 회. 출구조사 예측 결과가 적중? 유시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라는 제목의 MBC 뉴스도 역시 정규제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검색됐으니까. 선거일입니다. 이 조회수 50만 회. 유시민, 정규제, 조경태, 박주민이 예상하는 출구조사 결과. 이것도 선거일 6월 3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규제 씨의 유튜브 채널이 있죠.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 앞에 이런 광고, 소개 글이 있습니다. 하도 공감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다시 인용을 해봤습니다. 정규제 TV 시즌 3. 여기 구독자가 16만 6천 명이랍니다. 이번에 2025년에 이재명을 위한 정규제에 이 16만 6천 명이 같이 뛴 것일까? 많이 궁금합니다. 현재 구독자 16만 6천 명이 남아있으니까 이들은 정규제 씨의 그러한 이재명 선거운동, 보수 죽이기 활동, 지금도 자기가 보수파리를 하면서 보수이면서 전향한 정규제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소개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이름으로 다른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16만 6천 명이 정규제 좋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 정규제 씨겠죠.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유튜브는 많다. 그러나 진실은 귀하다. 정규제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봤던 그 많은 대구 경북은 다 없어져야 된다. 망할 곳이다. 사실은 이런 취지 아닙니까? 보수의 품격. 그러니 정규제가 이재명의 정규제가 됐으니까 보수의 품격은 이재명의 보수의 품격이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힘이 될 것이다. 이 몽땅 이재명에 가서 붙는 그런 수식어인데 정규제 TV가 이런 활동을 하고 이 16만 6천 명은 어떤 보수일까?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또 그곳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은 그 반대편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정규제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정규제 라이브로 6월 5일에 김문수의 변심, 국민의힘 당을 위원정당 해산, 해야 되는 7가지 이유 이렇게 되겠죠. 제목은 대구 경북 청년들에게 주는 고언.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대구 경북은 썩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인가. 앞에서 본 그 맥락을 봤을 때 청년은 탈출하라 민주당으로 이런 내용이었을까.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각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이거는 결코 그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죠. 미국과 중국의 각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중국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면서 미국은 침략자다. 이런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정규제 라이브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4일 정규제 라이브. 이것도 2만 6천 회 조회했고 밑에 거 2만 7천 회 조회했고 이재명의 성공, 민주당에 달렸다. 윤석열 체제 막은 내렸지만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회생 가능성이 있나? 보수 3대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승리자 편 점령군인 정규제가 6월 4일에도 이렇게 이런 방송을 했구나. 6월 5일에도 그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6월 2일에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에 대한 마지막 평가. 정규제 라이브입니다. 이건 조금 더 봤죠. 3만 7천회. 그런가 하면 저거는 이제 5월 31일 이후를 봤는데 5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5월 31일까지 정규제가 역시 맹활약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6월 1일 이전 정규제 TV 시즌 3 여기를 보면 라이브 컷 그래갖고 이재명 판결 대법관들 똥차 빼라. 국민이 배심한다. 이때는 그 페이스북에도 정규제 씨가 대법관들의 재판이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러이러해서 틀렸다. 법리가 이거다.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옳은 거다. 이런 글들을 무수히 썼습니다. 이게 4월 23일. 그런데 이게 이제 정규제 TV인데 3만 회 받고 그 다음에 이재명 상대원 시장 연설을 보고 이것도 라이브 같습니다. 이게 5월 8일입니다. 이게 36만 회. 그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 이전에 정규재 씨가 나온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연설에 흐느껴온 정규재. 무슨 내용을 들었길래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7만 회 받고 정규재가 처음부터 윤석열을 싫어한 이유. 이게 조회수가 35만 회입니다. 그 다음에 정규재의 분노. 국민의힘은 김문수에게 속았다. 김문수는 카게무샤였는데. 가짜, 대타, 허수아비 이런 뜻이죠. 이게 18만 회 조회. 그 다음에 모두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한 질문. 오윤회만 가능. 이 유튜브 여기에 이제 거기에 정규재 씨가 나갔던 것이죠. 이게 조회수가 100만 회. 그러면 김문수 후보만 비판을 하면 그러면 그 전에 한덕수 후보는 지지했었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선거판 뛰어든 한덕수가 의심스러운 정규재. 이게 14만의 조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정규재 씨는 국민의힘 쪽 후보는 모조리 다 공격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또 라이브로 대구와 광주 정말 비교된다. 또 대구와 광주 너무 비교가 된다. 정규재. 이게 156만 회 조회를 했는데 광주와 대구의 결정적 차이점 뭐 이런 걸 영상으로 지금 남겨놓고 지금도 이 영상이 재생이 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규재 씨가 큰 꿈을 꾸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정규재 씨의 이런 주장, 이런 영상을 선거 전에 잘 써먹었다, 활용했다. 이런 겁니다. 자, 채널A 뉴스인데, 이때는 조회수가 12,000회 이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이 영상은 거의 360도, 그렇게 전면적으로 이게 퍼날라졌습니다. 찾아보면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13일 대구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규재가 대구 광주의 차이를 뭐라고 했냐 하면서 직접 정규재를 언급한 겁니다. 정규재 씨는 아주 영광스러웠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국민의힘은 아니다. 진짜 대구 민심 이래갖고 이제 TK 공략에 나선 겁니다. 정규재가 TK를 함부로 형편없이 공격하는 것은 이재명 쪽으로 돌아서지 않은 대다수의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그렇게 모멸감을 가지고 그들을 정치적 인간으로서 능력이 없다는 식이죠. 결국 그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정규재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이재명이 그것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JTBC가 이런 뉴스를 내는 겁니다. 대구와 광주의 차이는 피트 정규재. 그 정규재의 말을 팔면서 이제 대구도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이제 홍보가 되는 것이죠. 이 뉴스가 79만 회 조회됐습니다. 그 다음에 쇼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심각하다는 정규재 92,000회 조회. 또 대구 경북 보수는 없다. 외딴섬 대구 경북. 이게 TBC 뉴스에 나왔는데 역시 정규재. 그 다음에 쿠데타 지지 백성이 대구에 운집해 있다. 대구에 다 모여 있다. 썩은 양반이다.
보수 농객이 직격했다는 MBC 뉴스인데 이게 정규재 씨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영상들이 쭉 있고 그 조회수가 30만 회, 82만 회, 29만 회 이렇고, 심지어 정규재 씨는 이재명의 연설에는 증오라든지 적개심이 없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범죄자 이재명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하는 그 발언을 했고, 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죠. 이걸 JTBC가 뉴스로 보도를 했고, 이제 조회수가 10만 회인데, 물론 이제 그 이상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전혀 아니죠. 국민의힘이 이랬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연설문을 보면, 전체에 내가 몇 개 본 거로는 거의 80%가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묶어서, 그래서 이 이재명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지지층들은 내란 세력이라고. 현재 그렇지 않죠. 그런 내용이 그 정도로 들어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연설문을 보면서. 정규재 씨와는 정반대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바빴고 너무나 이재명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는 다시는 보수 쪽은 돌아다보지도 않겠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 정규재가 페이스북에 돌아왔습니다. 언제냐면 2025년 6월 6일 오전 10시 21분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권 행사를 가지고 이재명이 사고 쳤다, 이렇게 이재명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잘못했다고 밟아 뭉개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취지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 이렇게 이제 실명을 밝히면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자다. 그 내용이, 핵심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종석 국정원장은 간첩이 국정원장 됐네. 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세잖아,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이력,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자, 미국과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을 총리, 국정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첫 전화가 며칠째 안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6월 6일까지 안 오고 있는 거다. 이거 비상벨이 울린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적 시련이 코앞이다. 이제 너는 큰일 났다. 이게 협박이죠.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선자는 이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6월 5일까지도 정규재 씨는 이재명과 같은 팀이었던 것 같은데, 방송을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봅시다. 이재명 당선자는 2025년 6월 4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과연 정규재 씨가 말한 반미인 자들을 총리,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도 같은 게, 여기 이 취임식에 주한 미국 대사를 초대하지 않았고
주한 미군 사령관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것인가? 총리 국정원장도 미국 문화원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정규재 씨 말로 그게 뭐냐 하면 미국 국민을 죽이려고 사실은 살인 행위에 착수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건물에 무슨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고 뭐 그랬다고 하죠. 이거는 뭐 뉴스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임명했다. 이게 반미 이력이 있다고 정규재 씨가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취임식에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도 초대를 하지 않았다. 뭐 우리가 좀 걱정이 되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과의 통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축하 전화를 해서 의식적인 거지만 한번 직접 얘기했다, 목소리 들었다, 이런 통과 의례를 거치게 돼 있는데, 각국 정상들 아무도 미국 대통령이 안 하면 우방국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그렇고, 뭐 다른 우방국이 아닌 적성국이면서 그래도 교역은 하는 뭐 이런 관계에서도 지금 축하 전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대표는 국무부 장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총리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여서 우리나라하고 달리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그냥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최고가 아닙니다. 헌법을 잘 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이 성명을 냈는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거는 당선 축하죠, 이러고 보면.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당선 축하다. 그리고 이것도 백악관에서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이것은 이재명 씨를 향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겁니다. 비상계엄 당시 그리고 탄핵 전국 계속 미국이 유지해왔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는 변함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그래서 국민이 한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를 진행한 데까지는 미국은 그냥 믿고 지지한다. 그러나 뒷부분이 이제 역접이죠. 반대로 바뀌는 관계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반미 친중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아직은 당선자에 대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적으로 이런 관계다, 이걸 알 수 있고, 취임식을 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오후 2시에 1차 인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국무총리의 김민석,
지명이죠. 국가정보원장의 이종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접 임명을 한 경우는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요게 6월, 임명은 5일에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의 위성락. 대통령 경호처장의 황인권인데 이 사람이 전 육군 2작전사령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으로 강유정.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이제 임명을 했다. 대통령실의 그 부대변인은 안귀령을 내정했고 대통령실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김남국을 내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1차 인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국무총리 지명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정규재 씨에게는 이런 것이 전무하죠. 민생 정치 역량이 있고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BBC 코리아가 6월 4일에 이렇게 한 줄 평을 냈는데 바로 이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당과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거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고 그리고 정당은 국가 조직이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그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 부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과 국회를 중국 공산당처럼 당이 국가의 정부와 국가에 직접 들어와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더구나 국회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고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를 그들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거의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하나로 간다는 것이 바로 일극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절대 안 된다고 한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을 BBC 코리아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사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 비서실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는데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다. 그런데 이 강훈식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고 경제와 예산의 전문성을 가져서 앞으로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거다. 그래서 총리와 비서실장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을 정했는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 선거관리대책위원장이었던 정성호가 6월 4일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서 또다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나가야 하는데 대통령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총리와 비서실장을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총리와 비서실장을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호흡을 맞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니 뭐 이러면 당연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생각하죠. 근데 홍준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규재 씨도 그러면은 총리나 비서실장 뭐 그런 약속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좀 뜻밖이지만. 그래서 혹시 정규재 씨가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약속을 받았나 그랬었나. 근데 이 뉴스를 보면 이게 또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치를 떠는 것이 카톡 해고다. 출근했더니 책상 빼고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 나와갖고 탈락을 공표해버리는 이런 일을 당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1차 인사를 하면서 이게 그러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친 이재명 파끼리 다 나눠 먹고 있는 거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탕평 인사, 국민 통합 인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해지죠. 근데 BBC 코리아는 6월 4일에 이재명의 인선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예측대로 이재명 측근 중심으로 꾸려졌다. BBC 코리아도 예측했답니다. 역시 영국이 왜 민주주의의 종주국인가? 뭐 그걸 알 수 있죠. 이미 알았답니다. 이렇게 측근 중심으로 할 것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1차 인선은 국민 통합의 중심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친 이재명의 수족 같은 그런 사람들을 쭉 써놓고 이게 탕평이다 이러는 것이죠. 이재명의 탕평은 그런 거였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호 전 민주당 선거관리대책위원장이 6월 4일 MBC 라디오에서 한 말이 하나 더 참 걱정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 입각, 뭐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죠. 이건 일본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집행정부에 그 행정각부는 어떤 사람을 앉힐 것이냐 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다 채우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탕평이라고 이재명 씨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뉴스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 그 의원들의 능력을 지켜봐 왔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능력이 검증됐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또 능력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재명이 이미 다 정해놨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성과를 냈던 의원들 중심으로
그러니 이재명 편에서 거짓말을 했든 범죄를 저질렀든 하여튼 몸바쳐 일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행정각부의 장이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 이재명 중심으로 그것도 아주 협소하게 그 열혈 충신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다음 인선을 할 거다. 이렇게 그냥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친 이재명이 아니면 아예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데 바로 그게 이재명의 탕평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규재 씨가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 총리가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그런 것을 약속을 받고 믿고 있었다고 하니까 참 딱하죠. 번번이 또 그러는구나. 뭐 부산시장도 그랬고, 이전에 그 당을 만들겠다 하고 이제 그 추진위원회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정말 할 수 있다. 그 철석같이 믿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규재 씨가 6월 6일 오전 10시 21분에 올린 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본 다음에 왜 올렸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권 행사를 사고 쳤다 이렇게 밟아뭉갠 게시글, 그래놓고 그 속에서 국무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을 공격했다. 조금 전에 봤던 정성호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지금 이제 국정원장이 아니죠.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호흡 맞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총리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적임자다 하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논란거리로 삼지 못하게. 그러면 이렇게 겹쳐진다고 했을 때 정규재 씨는 총리와 국정원장을 말했지만 결국 정규재는 총리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정규재는 총리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홍준표처럼 총리 딜, 총리 거래를 했다는 것인가? 아니, 정규재 씨, 이재명의 총리가 되려고 그래서 보수에게 그동안 후원해주고 키워주고 지금 같은 정규재가 누군지 알 수 있게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준 보수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겁니까? 게다가 6월 6일 정규재 씨의 그 글은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에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장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정규재가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 총리 지명자를 공격했다 하는 거는 이제 제청받을 일은 이제 없다. 그건 남의 일이다 이런 뜻이겠죠. 국무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남의 일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내각에 정규재 자리는 없다는 뜻이구나. 정규재가 팽당한 것이구나. 이게 팽자입니다. 밑에 불이 헐헐 타고 있죠. 뚜껑도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쁘고 그리고 항상 소위 말해서 극좌, 좌파 매체 그런 데서도 아주 귀빈 대우를 했던 정규재 씨. 너무나 바빴던 정규재 씨의 6월 6일 글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